금요일 저녁 한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인 이곳 한강뷰 펜트하우스. 시가 50억이 넘는 이 집에서 서연은 20년을 살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최준호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랐다. 양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니, 굳어 있다기보다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왔어? 서연이 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응. 준호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평소 같으면 옷을 갈아입고 와인을 한 잔 따랐을 텐데 오늘은 양복 차림 그대로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서연아. 준호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 눈.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차갑고 단단했다.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서 서류 뭉치가 삐져나와 있었다. 이혼하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어. 진지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20년간 연습해온 무표정. 누군데? 유진이. 회사 비서실장. 김유진? 그 32살? 응.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알고 있었다. 9년 전부터.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것을.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밤들. 출장이라며 비운 주말들. 향수 냄새가 바뀐 것도 양복깃에 묻어있던 립스틱 자국도. 다 알고 있었다. 9년 됐지.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뭐? 그 여자랑 만난 거. 9년 됐잖아. 민서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부터. 어떻게? 모를 줄 알았어? 서연이 미소 지었다. 쓸쓸하고 담담한 미소였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 양복에서 다른 여자 향수 냄새 나는 것도 모를 줄 알았어?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럼 알면서 참은 거야? 9년 동안? 응. 왜? 아이들 때문에.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민서가 수능 끝날 때까지. 민재가 성인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먼저 말하네. 잘됐다. 서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집었다.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협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변호사한테 맡겼어. 내 동의도 없이? 어차피 동의할 거잖아.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준호의 말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뭐? 당신은 원래 순종적이잖아. 시키는 대로 하고 반항 안 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남자. 순종적이라.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래,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서류를 훑어봤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양육권 협의. 재산 분할이 왜 없어? 당신 재산이 뭐가 있어? 준호가 콧방귀를 뀌었다. 이 집은 내 명이고 차도 내 명이야. 회사 지분도 다 내 거고. 당신은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잖아. 가진 게 뭐가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진 게 없다.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누이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우리 준호 덕분에 사는 거야. 형부 회사가 없었으면 넌 뭐 먹고 살았겠어? 당신은 경제 몰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20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알았어. 서연이 말했다. 뭐가? 이혼. 해줄게. 준호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조건 없이? 응.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싸울 줄 알았는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네.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래. 어차피 당신한테 줄 것도 없긴 해. 준호가 펜을 내밀었다. 여기 사인해. 마지막 장에. 서연이 펜을 받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2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으니까. 서류 마지막 장. 의뢰 서명란. 서연이 천천히 이름을 적었다. 한서연. 됐어. 서연이 서류를 밀어냈다. 준호가 서류를 확인했다.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잘 됐네. 깔끔하게 끝나서. 준호가 일어섰다. 나 오늘부터 유진이네 집에서 지낼 거야. 짐은 내일 빼갈게. 그래.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다. 20년 동안. 뭐 고마웠어. 나름대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문을 열었다. 아 그리고. 서연이 말했다. 준호가 멈췄다. 뭐? 내일 뉴스 봐. 뭐? 내일 아침 뉴스. 꼭 봐.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갑자기 무슨 뉴스? 보면 알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뭔가 무서운. 준호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뭐야 이상하게. 알았어 볼게. 문이 닫혔다. 서연은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한강 위로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번호에서 멈췄다. 이재훈 변호사. 전화를 걸었다. 2번 신호음이 가고 전화가 연결됐다. 네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이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9시에 공시 넣어주세요. 드디어 하시는 겁니까? 네. 20년 기다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시작하자마자 공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20년간 바보인 척 살았다. 20년간 무시당하며 살았다. 20년간 참고 기다렸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2000년 봄. 26살의 한서연은 미국 뉴욕에 있었다. 컬럼비아 대학교 MBA 졸업식이 막 끝난 날이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졸업 가운을 입은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아버지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쓰러지셨어. 병원인데. 빨리 와야 해. 서연은 그 자리에서 공항으로 달려갔다. 14시간의 비행. 그 14시간이 140년처럼 느껴졌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 한정우.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창업주였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렸고 가족을 철저히 숨겼다. 그래서 서연이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투자회사를 운영했다. 여러 기업의 지분을 사고팔며 재산을 불렸다. 드러나지 않는 큰손. 그게 아버지였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아버님의 유언장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다.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아빠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물론 돈도 남기지만 아빠가 남기고 싶은 건 한 가지 가르침이야.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마라. 하지만 내 재산은 반드시 지켜라. 아빠는 평생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 돈이 있으니까 다가오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아빠는 내가 아빠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 내 재산은 내 힘으로 지켜라.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돈 때문이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빠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가. 서연은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총 500억 원입니다.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서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500억. 네. 그리고 아버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유산의 존재를 가능한 숨기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뜻을 알 것 같았다. 2년 후인 2002년 서연은 최준호를 만났다. 대학 동창의 소개였다. IT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했다. 첫 만남에서 준호는 자신감이 넘쳤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제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서연은 그 눈빛에 끌렸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눈빛. 돈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에 빛나는 눈. 준호는 서연의 배경을 몰랐다. 서연은 숨겼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딸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저는 돈이 없어요. 결혼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당신은 제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말한 진짜 사랑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혼 전 서연은 준호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다. 재산 분리 약정서를 쓰고 싶어요. 재산 분리? 왜?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은 각자 것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 이혼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에 손 안 대기로요. 준호가 웃었다. 당신 재산이 뭐가 있다고. 나도 없고. 그래도 해두고 싶어요. 혹시 모르니까. 알았어. 그거 하나로 마음 편해지면 하지 뭐. 약정서가 작성됐다. 준호는 몰랐다. 그 약정서가 20년 후 자신의 목을 조를 거라는 것을. 2003년 준호가 창업했다. 회사 이름은 넥스트테크. IT 플랫폼 스타트업이었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었다. 서연아, 미안해.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아. 이대로면 창업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서연은 결심했다. 남편을 도와야 한다. 하지만 내 정체는 숨겨야 한다. 서연은 미래자산홀딩스라는 투자 법인을 설립했다. 자신의 재산 중 50억을 이 법인에 넣었다. 그리고 그 법인을 통해 넥스트테크에 투자했다. 50억. 준호가 꿈꾸던 것 이상의 금액이었다. 투자자가 나타났어. 준호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누군데? 미래자산홀딩스라는 투자 회사야. 대표가 직접 안 나오고 변호사만 보내던데. 비밀주의가 철저하대. 그렇구나. 이제 시작이야.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좋은 것만 해줄게. 준호가 서연을 안았다. 서연은 웃었다. 복잡한 미소였다.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남편이 꿈을 이루는 걸 돕고 싶다. 내 정체를 숨긴 채로. 언젠가 밝혀질 날이 올까? 그때 준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연은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넥스트테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준호의 아이디어는 정말로 뛰어났다.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었고 타이밍도 완벽했다. 서연의 투자금과 준호의 능력이 합쳐지자 회사는 날개를 단 듯 성장했다. 2005년 매출 100억 돌파, 2008년 매출 500억 돌파, 2010년 코스닥 상장, 시가총액 2천억. 상장 당일 준호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당신 덕분이야. 서연은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내 덕분. 그래, 내 덕분이 맞아. 근데 넌 모르지. 그 덕분의 진짜 의미를. 상장 후 지분 구조가 확정됐다. 최준호 대표 18%,
미래자산홀딩스 23%, 기타 투자자 및 임직원 59%. 미래자산홀딩스가 최대 주주였다. 그리고 미래자산홀딩스의 실소 유주는 한서연이었다. 남편 회사의 최대 주주가 아내인 것이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다. 알 리가 없었다. 미래자산홀딩스의 대표는 서류상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이재훈 변호사. 서연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온 사람이었다. 주주총회에도 이 변호사가 대리 참석했다. 서연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호는 가끔 투덜거렸다. 미래자산홀딩스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어. 주주총회에도 안 오고 경영에도 간섭 안 하고. 이상한 투자자야. 그냥 돈만 넣고 관리하는 투자자인가 보지. 서연이 대답했다. 그런가? 뭐 간섭 안 하니까 오히려 좋긴 해. 준호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회사가 성공하면서 준호가 변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다. 말투가 달라졌다.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당신은 몰라도 돼. 회사 이야기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 경제 같은 건 어려우니까 신경 쓰지 마. 투자나 주식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했다. 서연은 MBA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경제를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바보인 척했다.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다. 내 재산은 내 힘으로 지켜라.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테스트. 서연은 준호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나를 사랑할까? 내가 바보처럼 보여도 나를 존중할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준호는 서연을 점점 무시했다. 가진 게 없는 여자, 아는 게 없는 여자로 취급했다. 시어머니 박순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준호가 아니었으면 넌 뭐 먹고 살았겠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넌 그냥 애들이나 잘 키워. 그게 내 할 일이야. 서연은 참았다. 20년 동안 참았다.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2015년 서연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우연이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카톡을 발견한 것이다. 오빠 오늘 밤 어디서 만나? 호텔이야. 평소 그곳으로. 사랑해 오빠. 나도. 상대는 김유진. 회사 비서실장이었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민서가 중학생, 민재가 초등학생이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였다. 서연은 결심했다. 기다리자.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그리고 증거를 모으자. 완벽하게. 그날부터 서연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 날짜, 장소, 상대, 사진. 흥신소를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도 녹음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의 재산 상태도 파악했다. 이재훈 변호사를 통해 넥스트테크의 재무 상태, 준호의 개인 재산, 숨겨둔 돈까지 전부. 9년 동안이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파일은 점점 두꺼워졌다. 2024년 드디어 그날이 왔다. 민서가 대학원에 진학했고 민재가 성인이 됐다. 아이들이 다 컸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준호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상간녀와 결혼하겠다고. 서연은 웃었다. 잘됐다. 내가 먼저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말하다니. 이제 복수할 시간이야. 서연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다. 20년이었다. 처음 3년은 행복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을 꾸고 아이들을 낳고. 그때의 준호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성공이 그를 바꿨다. 돈이 생기니까 오만해졌다. 지위가 높아지니까 아내를 무시하게 됐다.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니까 흔들렸다. 결국 아버지 말이 맞았네. 서연이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말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 준호는 반대였다. 돈이 생기니까 변한 사람. 아내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한 사람. 결국 같은 거였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준호가 떠난 후 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민서였다. 엄마 나 민서야. 응 민서야. 아빠한테 연락받았어. 이혼한다고. 응 그래. 엄마 괜찮아? 서연은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진짜? 20년인데.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민서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나 알아. 뭘? 아빠가 바람 피운 거. 그 여자. 김유진이라는 사람.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엄마가 모를 줄 알았어? 나도 어른이야. 아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 다 돌아. 엄마가 왜 참았는지도 알아. 나랑 민재 때문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마워 엄마. 우리 때문에 참아줘서. 그리고 엄마. 응?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더 이상 참지 마.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서야. 나랑 민재는 괜찮아. 우리 다 컸어.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고마워 민서야. 내일 집에 갈게. 엄마 옆에 있어 줄게.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눈물을 훔쳤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 때가 됐어. 서연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내일 아침 지분 매각 공시 넣어주세요. 전량 매각입니까? 아니요 일부만요. 10%만. 10%요? 네. 먼저 10%만 팔아요. 시장 반응 보고 나머지 결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9시에 공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10%면 약 500억 원어치. 그것만 팔아도 시장은 난리가 날 것이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판다는 건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준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서연이 중얼거렸다. 내가 20년간 무시했던 바보 아내가 누구였는지. 토요일 밤. 상간녀 김유진의 아파트. 최준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웃고 있었다. 드디어 끝났어. 유진이 잔을 받으며 말했다. 진짜 이혼한 거예요? 응. 서류에 사인 받았어. 와 대단해요. 9년 만에. 그 바보 같은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사인하더라. 위자료도 안 요구하고. 유진이 킥킥 웃었다. 역시 바보네요. 20년 살았으면 재산이라도 요구하지. 그러게. 덕분에 우리 좋은 거지. 준호가 유진을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결혼하자. 다음 달에. 정말요? 응. 빨리 하고 싶어. 두 사람이 키스했다. 그때 유진이 물었다. 근데 오빠 그 여자가 이상한 말 안 했어요? 이상한 말? 뭐 복수할 거라든가. 후회할 거라든가.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아 하나 이상한 말 하긴 했어. 뭔데요? 내일 뉴스 보래. 뉴스요? 응. 내일 아침 뉴스 꼭 보래.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몰라. 그냥 헛소리 아닐까?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준호가 어깨를 으쓱했다. 경제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2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던 여자가. 그러게요. 두 사람이 다시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일 아침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일요일 아침. 보통 주말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공시는 주말에도 낼 수 있다. 아침 9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하나의 공시가 올라왔다.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 황보고서 변동. 보고자 미래자산홀딩스. 회사명 주식회사 넥스트테크. 내용 보유 지분 23% 중 10% 장외 매각 예정. 주말이라 바로 반응이 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증권가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넥스트테크 최대 주주가 지분 팔아? 미래자산홀딩스가 10%나?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애널리스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기자들도 뛰기 시작했다. 일요일 저녁 뉴스. 준호는 유진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이었다.
유진이 만든 저녁을 먹으며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넥스트테크의 최대 주주인 미래자산홀딩스가 보유 지분 10%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이번 매각으로 넥스트테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주주의 대량 매각이 회사의 위기 신호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오빠 왜 그래요? 미래자산홀딩스가 지분을 판다고. 지금.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재무이사님. TV 봤어요. 미래자산홀딩스가 지분 매각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방금 봤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이런 공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래자산홀딩스 대표한테 연락해. 당장. 연락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래자산홀딩스. 넥스트테크의 최대 주주. 20년 넘게 거래해왔지만 대표를 만난 적이 없었다. 주주총회에도 변호사만 보냈고 경영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회사가 갑자기 지분을 매각한다고? 왜? 갑자기 왜? 준호가 소리쳤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렸다. 넥스트테크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갔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따라 팔았다.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오전 10시 주가가 10% 하락했다. 오전 11시 20% 하락. 오후 1시 30% 하락. 오후 3시장 마감 40% 하락.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3천억으로 줄었다. 하루 만에 2천억이 증발한 것이다. 넥스트테크 본사 대표이사 집무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주가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었다. 빨간색 선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끝났어.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의 지분 18%의 가치. 어제까지 900억이었다. 지금은 540억. 하루 만에 360억이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재무이사가 들어왔다. 대표님, 미래자산홀딩스 측과 연락이 됐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래? 왜 갑자기 파는 거래? 그게 대표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대표를? 미래자산홀딩스 대표가? 네.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장소는 저희 회사로요.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알았어. 만나지. 드디어 만난다. 20년 넘게 얼굴도 모르던 최대 주주를. 도대체 누구길래?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준호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준호의 어머니 박순옥의 집. 순옥은 TV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주가가 40%나 빠졌다고. 아들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래자산홀딩스가 뭐야? 왜 갑자기 주식을 파는 거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뭐라고 해? 왜 이러냐고. 우리 돈이 얼마나 날아갔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순옥도 넥스트테크 주식을 갖고 있었다. 아들이 준 것이었다. 2%의 지분. 어제까지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60억. 40억이 사라졌다. 내 돈, 내 노후 자금, 다 날아간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안 끝나?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순옥이 울먹였다. 그 미래자산홀딩스 대표 만나면 무릎 꿇어서라도 막아. 더 이상 주식 팔지 말라고. 알겠어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순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대체 누구야? 미래자산홀딩스가 도대체 뭐야?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래자산홀딩스의 대표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년 넘게 넥스트테크의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한 번도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옥이 이를 갈았다. 누구야? 당장 밝혀져야 해. 저녁 6시. 넥스트테크 본사 대회의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재무이사와 법무이사가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변호사 한 명이 먼저 들어왔다. 이재훈 변호사. 20년간 미래자산홀딩스를 대리해온 사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최 대표님. 이 변호사 대표는 어디 있어? 들어오십니다. 이 변호사가 비켜섰다. 그리고 한 여자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우아하게 올린 머리. 차분한 표정.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서연? 한서연이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 이틀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한 여자. 오래 기다렸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내가 미래자산홀딩스 대표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준호는 입을 딱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재무이사와 법무이사도 마찬가지였다. 서서연이가 미래자산홀딩스? 준호가 더듬거렸다. 응. 서연이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20년 전 내가 당신 회사에 처음 투자한 게 50억이었어. 기억나? 50억. 그 투자금이. 응, 내 돈이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왜 숨긴 거야? 아버지 유언이었어.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셨어. 500억. 근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 내 재산은 내 힘으로 지켜라.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숨겼어. 500억? 응. 20년 전에. 지금은 좀 더 불었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 회사 지분 23%가 내 거야. 시가로 1150억. 이었는데 어제 좀 빠졌지.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였다고? 응. 그런데 왜 말 안 한 거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왜 숨긴 거냐고.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하면 달라졌을까? 뭐?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당신이 나를 다르게 대했을까? 준호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이 일어섰다.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다.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당신은 경제 몰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내 덕분에 이 좋은 집에서 사는 거잖아. 당신 재산이 뭐가 있어?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당신 회사 최대 주주였어. 당신이 무시하던 바보 아내가. 당신보다 지분이 많았어. 당신보다 재산이 많았어. 서연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맞았어.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당신이 그랬어. 준호가 무릎이 꺾이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연아. 나는. 그리고 바람.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김유진이랑 9년이지? 나 다 알아. 증거도 있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안에서 사진, 녹음 파일, 목록, 호텔 영수증 등이 쏟아졌다. 준호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9년치 증거야. 이혼 소송하면 100% 내가 이겨. 위자료, 재산 분할 다 받아낼 수 있어. 근데 나는 그거 안 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 이혼은 해. 하지만 당신 재산 안 건드려. 그 대신. 서연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내 지분 23%를 전량 매각할 거야. 시장에서. 전량.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주가가? 응, 폭락하겠지. 어제 10% 팔았더니 40% 빠졌는데 23% 전량이면. 글쎄 70%? 80%? 미쳤어. 아니 멀쩡해. 서연이 웃었다. 20년 동안 숨기고 참았어. 당신이 나를 무시할 때도 바람필 때도 이혼 요구할 때도 다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이 돌아섰다. 다음 주에 나머지 집은 매각 공시 넣을 거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문을 열고 나가려던 서연이 멈췄다. 아,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당신 어머니한테도 말해. 2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구박한 대가야. 본인 주식도 잘 챙기시라고. 문이 닫혔다. 준호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20년간 무시했던 아내. 바보라고 생각했던 아내. 가진 게 없다고 업신여겼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을 놓으려 하고 있었다. 끝났어. 준호가 중얼거렸다. 다 끝났어. 그날 밤. 준호는 유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운전을 하고 서울 외곽을 떠돌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유진 어머니 회사 임원들. 모두가 그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새벽이 됐다. 준호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물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한 거지? 20년 전이 떠올랐다.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순수한 눈빛, 자신을 믿어주던 그 마음. 저는 돈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서연이 한 말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벌면 되죠. 당신은 제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자신이 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언제부터 서연을 무시하게 된 걸까? 언제부터 다른 여자를 찾게 된 걸까? 미쳤구나. 나. 준호가 핸들을 잡고 이마를 박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집. 준호가 들어섰다. 밤새 뜬 눈으로 보낸 얼굴이 초췌했다. 오빠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유진이 달려왔다. 미안. 생각할 게 있어서. 뭔 생각이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어요? 미래자산홀딩스 대표 만났다며요? 누구였어요?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서연이었어. 네? 우리 회사 최대 주주가 서연이었어.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내가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던 그 여자가 내 회사 최대 주주였어. 유진이 뒤로 물러섰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은 전량 매각한대. 다음 주에. 전량이요? 그러면 주가가. 끝이지. 준호가 힘없이 웃었다. 내 재산 어머니 재산 다 끝이야. 유진의 눈이 흔들렸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오빠. 왜? 나.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뭘? 우리 관계. 준호가 유진을 쳐다봤다. 뭐? 솔직히 말할게요. 유진이 눈을 피했다. 저 오빠 돈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준호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미안해요. 근데 저도 솔직해지고 싶어요. 저 오빠 좋아했지만 오빠가 성공한 CEO라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유진아, 주가가 저렇게 빠지고 앞으로 더 빠진다면서요? 그럼 오빠 재산도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감당하기는.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너 진심이야? 미안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저 나쁜 여자인 거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호는 유진을 바라봤다. 9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아내를 버리고 선택하려 했던 여자. 그 여자가 돈이 없어지니까 떠나려 하고 있었다. 아. 준호가 힘없이 웃었다. 그래. 너도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오빠. 서연이가 맞았어. 돈 때문에 다가오고 돈이 없으면 떠나는 사람. 내가 딱 그거더라. 준호가 돌아섰다. 잘 살아 유진아. 문을 열고 나갔다.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딸 민서와 함께 집에 있었다. 엄마 진짜 집은 다 팔 거야? 민서가 물었다. 아직 안 정했어. 왜?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가 답인지 모르겠어서. 복수라니? 아빠한테 복수하려고 주식 팔겠다고 했거든. 근데 막상 하려니까 뭔가 허무해.
민서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는 뭘 원해? 뭘 원하냐고? 응. 복수? 돈? 아니면 다른 거?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20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민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해도 돼? 응. 복수해봤자 엄마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서연이 딸을 쳐다봤다. 아빠가 망하면 엄마가 시원할까? 잠깐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은? 그 시원함이 행복은 아니잖아. 엄마가 진짜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받는 거 아니야? 20년 동안 무시당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엄마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야. 굳이 아빠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민서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시댁 눈치 보면서 아빠 바람 피워도 참으면서. 그러면서도 나랑 민재 잘 키웠잖아. 민서가 엄마를 안았다. 그게 대단한 거야.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엄마는 충분히 대단해. 서연이 딸을 안고 울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저녁에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민재야. 응 민재야. 아빠한테 연락받았어. 엄마가 넥스트테크 최대 주주였다면서? 응. 와 엄마 대박이다. 20년이나 숨겼다고? 민재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감탄이 담겨 있었다. 엄마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엄마 진짜 주식 다 팔 거야? 아빠 회사 망하게? 서연이 잠시 침묵했다. 아직 안 정했어. 나는 말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아빠잖아. 완전히 망하는 건. 좀 그래. 서연이 미소 지었다. 민재야. 응? 넌 착하구나. 에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다 컸구나. 나보다 더 어른스럽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결심했다. 이재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지분 매각 건이요. 네 말씀하세요. 취소할게요. 취소요? 네. 남은 지분은 안 팔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서연 씨.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준호 씨한테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거울을 봤다. 20년간 숨기고 참았던 여자.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었다. 복수가 아니라 진짜 끝. 서연의 집 거실. 서연과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그때는 준호가 위에서 내려다봤지만 지금은 반대였다. 와줘서 고마워. 서연이 말했다. 할 말이 있다며.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다. 일주일 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응.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차를 따랐다. 먼저 사과할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 20년 동안 숨긴 거. 미안해. 당신을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도 나를 존중할까? 그걸 보고 싶었어.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됐어. 사과 안 받아도 돼. 이미 지난 일이야.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 새로 만들었어. 새로? 응. 조건 바꿨어. 준호가 서류를 펼쳤다.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결혼 전 재산은 각자 소유 기존 약정 유지. 양육권 협의 자녀 성인. 기타 미래 자산홀딩스 보유 넥스트테크 지분 13% 유지 추가 매각 없음. 지분을 안 파는 거야? 응. 10%는 팔았으니까 그 돈은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13%는 계속 갖고 있을게. 왜? 그 회사는 내 돈으로 시작한 거야. 내 투자로 성장한 거고.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아. 준호가 서연을 쳐다봤다. 경영에는 간섭 안 해. 지금까지처럼. 그냥 주주로만 있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 앞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만나더라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리고 김유진 씨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 막지 않을게.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 이미 떠났어. 뭐? 주가 폭락하니까 바로 떠나더라. 결국 돈 때문이었나 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서연아. 응? 미안해. 진심으로.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20년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상처 줬어. 변명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복수해도 할 말 없었어. 근데 이렇게 선을 지켜줘서.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복수해봤자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민서가 그러더라. 복수는 답이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 변호사한테 서류 보내면 이혼 절차 마무리될 거야. 준호도 일어섰다. 서연아. 응? 잘 살아. 진심으로. 당신도. 서연이 현관으로 향했다. 아,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한테 전해. 이제 며느리 아니니까 신경 끄시라고. 대신 회사 주식은 잘 챙기시라고. 내가 팔면 또 폭락할 테니까. 준호가 쓴 웃음을 지었다. 알았어. 문이 닫혔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20년이 끝났다. 이제 진짜 새 인생의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혼 후 집을 옮겼다. 한강뷰 펜트하우스 대신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집으로. 50억짜리 집 대신 10억짜리 집. 하지만 훨씬 마음이 편했다. 미래자산홀딩스 대표로 복귀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 20년간 숨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섰다. 한서연 대표 여성투자업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라.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졌다. 서연은 담담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20년 동안 왜 숨어 지내셨습니까?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넥스트테크는 서서히 회복됐다.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더 이상 매각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시장에 안정감을 줬다. 준호는 여전히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겸손해졌다고. 주주총회에서 서연과 준호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준호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 대표님. 서연도 인사를 받았다.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20년을 함께 산 사이였으니까.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서,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민서가 말했다. 응, 행복해. 아빠는 어때? 민재가 물었다. 몰라. 신경 안 써. 에이,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해. 서연이 웃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당신들 아빠는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멋있다, 엄마. 민서가 엄지를 들었다. 세 사람이 웃었다. 그날 밤. 서연은 발코니에 나와 와인을 마셨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아버지. 서연이 중얼거렸다. 약속 지켰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행복한 삶. 서연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20년의 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 50세.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됐다.